그러면 이제 관상 풀이를 좀 하겠는데 네. 제일 궁금한 건요. 아까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오, 맞아. 관상학적으로는 쌍둥이면 얼굴이 같은데 관상도 같으면 맞아. 운명도 같았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관상 같은 경우 이제 쌍둥이면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네. 관상과는 구분이 가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름이 다르든 얼굴에 있는 점이 다르든 점은 달랐어요. 피부 결이 다르든 뭔가 다른 구석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 아주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도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이 비슷하게 있다 보니 서로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이나 남자분은 눈이나 이런 것들이 쌍둥이들은 좀 비슷하게 가는 성향이 많아요. 형제끼리도 그래요. 맞아요. 같은 가정 네. 교육을 받다 보면 약간 그래서 실습관.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은 조금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약간 텔레파시가 또 통하는 부분이 정신적인 이런 면이 굉장히 이제 교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영혼적인 그런 게 좀 통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에게 어떤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것들 큰 일 같은 거를 이렇게 텔레파시적으로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상가가 봤을 때는 아주 그 미세한 차이, 그 차이점을 찾죠. 어떨 때는 싫지 않아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좀 다르게 막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쌍둥이 동생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죠. 지금은 다 크고 나서는 아마 언니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형제 많으면 치이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형제 많은 게 되게 좋거든요. 어렸을 때는 통닭 한 마리를 TV 보면서 여유 있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맞아요. 아빠가 통닭 사오면 닭다리 2개잖아요. 미치듯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나는 맨날 늦게 가고 목만 잡고 그래. 근데 이제 커보면 그만큼 의지되는 존재가 없죠. 그리고 점이 달라요. 을정이랑 저랑 점이치나 이런 게 또 달라요. 피부톤도 달라지고. 그러면 자, 우리 문을서님 관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친하면서 한 번도 얘기해준 적이 없죠? 아니요, 상담을 왔었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정식으로 상담료 내고 상담도 했고, 근데 이제 을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관상가지만 특이한 사항이 사주가 되게 좋아요. 타고난 사주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그 다른 그 쌍둥이 동생도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사주가 맞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주가 비교적 되게 좋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인생이 되게 좀 탄탄대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어미 관문이라고 해서 여기 처척궁이라고 해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부부궁, 부부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자리가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주름이 되게 보기 싫지 않게 되게 예쁘게 잘 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부궁인데 이 부부궁이 되게 좋아서 사실은 신혼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남편이랑 참 좋을래. 한 5년 지나봐. 못생긴 줄 된다. 나 이런 거 꼭 결혼해본 거 같잖아. 상당히 좀 뭐랄까 뭐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남편 같은 경우가 외조를 되게 잘해주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사회적으로도 꽤 위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좀 훌륭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여자 남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좀 털털해. 저기 을서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좀 털털해서 뭐 바라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남편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강연도 했으면 좋겠고 부부가 동반으로 챕도 냈으면 좋겠고 뭐 부부가 같이 뭘 해야 될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더 좋은 거는 먹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집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아내로서의 모습을 바라기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 그런 거에 더 그런 오히려.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썸 타고 있을 때 왔거든요, 저한테. 썸 타고 있을 때 와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저 남자를. 그래서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 결혼에 제가 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가로서 이 집 부부가 잘 못 살면 큰일 나요. 아니 다음에는 남편이랑 같이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부궁이 일단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관상적으로 보면 와 복스럽게 생겼다 이런 관상은 사실상 아니에요. 근데 요목조목 뜯어보면
예, 그러니까 유심히 잘 봐야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관상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 관골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활동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각돼 있는 부분인데 네. 아직은 지금 요 그 법령이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안 살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개원할 그 병원에 대해서 지금 구상 중이에요.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이렇게 법령이 지금은 조금 약하지만 이제 한두 달 후에 이제 개원을 다시 할 거라서 요 사회적인 활동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하간이라고 해서 하계 눈을 갖고 있어요. 네, 하계 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맑고, 그 다음에 정신 세계에 대한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되게 많은 편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고, 뭐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사회적인 활동운이나 대인관계나 성격이 너무 좀 남다르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남편의 어떤 그런 약간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남편이 남편이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소화 못하는 사람을 다 이쪽에서 커버하고 있잖아요. 잘 만났네. 네. 역시 관상가님이 연결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관상궁합을 다 봤구나.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체력이 좋고 검도까지 했는데, 남편이 너무 만나는 사람이 많아서, 네. 막 처음에 결혼했을 때 막 이명이 들리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비타민을 퍼먹었습니다. 네. 그때. 영양제 남발하면 안 되잖아. 컨디션 따라서 먹거든요. 그때는 컨디션이 진짜 확 떨어져요. 그때는 비타민을 진짜 퍼먹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너무 웃긴 게 남편이요, 이렇게 항노화, 막 이렇게 젊게 살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기꺼이 마루타가 돼주는, 그래서 모든 영양제부터 수액주사부터 모든 그 실험을 남편한테 지금 다 하고 잘 있어요. 만났네. 잘 만났어.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남편. 남편 너무 어려 보이면 그것도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모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남편 이제 바꿨다. 그렇구나. 아니, 치아도 되게 예쁜데요? 웃는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사 씨 같은 경우는 치아도 치아고 입술이 되게 또 장점이거든요. 취하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술이 이렇게 촛불을 끄는 그런, 호호할 때 하는 그런 이제 모양. 그러면서 이렇게 그럴 때 호호하고 불 때 보면 이렇게 잔주름이 되게 많이 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잔주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정이 좀 많아요. 애정이 많고 열정도 많고, 그러면서 약간 좀 섹스 어필한 그런 건강미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넘기고 싶어. 한참 신혼이기 때문에 섹스 어필해야 돼. 그래서 이제 타고난 그런 신체적인 그런 건강미와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친화력도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애정도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감성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게 성격이 되게부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화는 언제 냈어요? 언제 화가 났어요? 화나. 네. 화도 많아요, 화도. 화도 많아요. 이명 들릴 때 말고. 화도 많아. 네. 화도 내세요? 화도 많은데 잘 내지는 않고, 아까 그 언니께서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정신과도 갈까 막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사실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네. 그래서 저가 화를 낼 때 내가 왜 이때 화를 내는지 사실 분석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화는 표출하지 않고, 왜냐면 부정적인 감정은 전파되는 성질이 있어서 맞아. 이렇게 표출은 하지 않고, 근데 저는 분명 티가 나긴 할 건데 근데 또 이게 네. 자기가 분노에 대해 왜 내가 분노를 했지 이런 걸 자기가, 저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 당연히 그럴 수 있겠고 화를 낸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나는 내가 좀 화가 나고 있어. 이게 왜 나는 걸까? 무슨 감정일까? 이걸 생각한다고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그 이유를 만들고 화를 내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면 또 화를 내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유를 생각을 하고 아 내가 뭐 사실 예를 들면 저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남들보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게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를 되게 주의 깊게 생각을 계속 하는 편이에요. 당연한 게 감정과 몸은 연결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성격이 욱하고 급한 사람이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 지난번에 한의사 선생님이 네. 얘기하셨잖아요. 중풍 환자를 그렇게 만나보니까 성격 좋은 사람, 잘 웃는 사람 중풍 환자가 없더라.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혈액 건강이 안 좋고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저도 그런 건 다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선생님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완벽주의자야. 그러니까 내면의 스트레스는 있어요. 스트레스는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저한테 풀어요. 네. 스마트폰에서? 아니 저한테 막 계속 카톡하고 굉장히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 감정 기복이 심한데 자기 감정이 되게 솔직한 거죠, 말하자면. 왜 우리가 되게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을선 씨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솔직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음흉한 게 없고, 네, 음흉한 게 어두운 없고. 면이 없고, 화날 때 화내고,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웃고 싶을 때 소탈한 게 웃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시죠? 경조증 아시죠? 네, 경조증이시죠? 저 약간 경조증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조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가면 너 리튬 준다고. 리튬이 그 조증 치료제거든요. 준다고. 딱 그 느낌이 왔어요. 저도 약간 경조증이거든요. 그래요? 맞아, 약간 붕 떠 있어요. 네.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네. 그래서 성격은 기본 성격은 변하진 않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욱하는 성격을 보여주지 않는 거는 좋아졌는데 이런 게 감정을 이렇게 느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있죠. 자, 그럼 미래에 오는 관상으로 봤을 때 아까 탄탄대로 딱 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조심할 게 일단은 사주가 워낙 좋아서, 사주가 워낙 좋은데, 이따 이제 무령관상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을사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적인 이제 단점, 뭐 팁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을사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운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관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타고난 그런 달란트가 되게 많은데 조금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한 곳만 보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쉽게 좀 지쳐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요즘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벌써?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더 극대화하고 이렇게 환자에 대한 열정이 많은 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너가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경지에 오를 수가 없다. 나 같은 경우도 어떤 좀 이렇게 많이 그래도 뭔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관상가가 되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정말 하루에도 수십 명 진짜 그렇게 링겔 맞아가면서 수액주사 맞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이제 상담을 한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최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를 수도 없이 많이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열정이 너무 많아서 조금 가다 좀 지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력 관리를 그쵸. 하면서 네. 가야 되겠군요. 체력이나 또 정신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령관상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보셨다니까 우리 저 기대됩니다. 네. 아시죠? 어떤 네. 건가요? 무령관상? 저희 예상? 아니, 그러니까 무령관상이 뭔지를 한번 시청자분에게 동- 우리 초대선님한테 관상을 친근한 그 동물의 상에 빗대가지고 풀이해주는 것입니다. 이효리 씨 거 봤거든요. 동물이나 뭐 물건 이런 것들. 물건도 있어요? 예, 네. 물건.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사실 저는 예전에 그 동물 캐릭터, 만화 캐릭터 별명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 때는 처피라고 하세요, 처피? 참새.
사실 캐릭터. 잔소리.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샤피가.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바꾸나. 약간 좀 붕떠 있고 이러니까. 붕떠 있어서. 참새가 느낌 방앗간 아시죠? 지나간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네. 여기저기 참견하고 막 네, 이러나. 네. 참새. 야. 그러지 않을까. 어. 아니면 강아지. 두 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되게 잘 맞추시더라고요, 명명성 보니까. 아 근데 요즘에 좀 감 떨어졌어. 감 떨어지죠. 신발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 요즘 좀 피곤한 일이 많아가지고 아,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요즘 좀 기운이 좋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귀여운 동물 같아요. 나는 귀여운 약간 동물. 그런 오리 같은 오리. 요런 종류의 캐릭터가 좀 생각이 주로 나요. 조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